요즘 방어주는 예전의 방어주와는 다릅니다. 요즘은 성장 모멘텀을 받으면서 구조적인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종목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런 추세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그 기대감도 역시 높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갈지에 대한 판단도 아주 중요할 것 같고요. 오늘은 최근 한국전력 사태와 겨울철의 전력난, 정부 정책 같은 유틸리티주의 주변에 있는 이슈들 분석하면서 성장성에 대한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용 전문가, 대신증권 김현웅 PB, 뉴스토마토 김용훈 기자입니다. 세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유틸리티주 먼저 최근에 나온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김용훈 기자, 바로 어제 한국전력 사장이 자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전해주시죠. 전기요금 인상 등을 놓고 정부와 갈등을 빚었던 김중겸 한국전력 사장이 결국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김 사장은 지난 4일 청와대에 사퇴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9월 청와대와 정부가 김 사장 교체 필요성에 공감하고 후임자 인선을 검토하기 시작하면서 심리적인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끝내 물러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사장은 지난해 9월 임기 3년인 한전 사장에 취임해 임기를 아직 2년가량 남겨놓고 있습니다. 일단 사표가 수리될 때까지 업무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지만 사장 공백 사태로 향후 한전 업무에는 상당한 파장이 일 전망입니다. 이번 김중겸 사장 전격 사의는 어느 정도 예고된 것이었습니다. 물가 안정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내건 정부에 대해 한전은 두 자릿수 이상 전기요금 인상안을 고수하며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특히 한전이 같은 공기업인 전력거래소를 상대로 4조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계획을 밝힌 데 대해 지식경제부가 김 사장에게 경고하고 청와대에 경질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예, 그동안에 마찰이 있었군요. 또 특히나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된 그런 이슈 때문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또 나왔던 최근의 소식 가운데서 좀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었는데 위조 부품이 들어간 영광 원전 5, 6호기 이후에 가동이 정지가 됐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죠? 원자력 발전소 부품 납품업체가 품질 보증서를 위조한 사실이 드러나 전력당국이 비상에 걸렸습니다. 미검증 제품이 집중 사용된 영광 원전 5, 6호기는 연말까지 가동 중단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5일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2003년부터 올해까지 8개 원전 부품 납품업체가 제출한 품질 검증서를 조사한 결과 총 60건이 위조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전에 납품된 제품은 237개 품목에 7,682개 제품으로 8억 2천만 원 규모입니다. 재고 상태를 제외하고 실제 원전에 사용된 미검증품은 136개 품목, 총 5,233개 제품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영광 5, 6호기에 98.4%가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광 3, 4호기와 울진 3호기에도 일부 사용됐습니다. 전력당국은 우선 전체 부품 교체가 예상되는 연말까지 영광 5, 6호기 가동을 정지하고 영광 3, 4호기와 울진 3호기는 원전 운전을 하면서 교체 작업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겨울철 전력 사정입니다. 이달부터 내달 중 예비력은 275만 킬로와트에서 540만 킬로와트 수준으로 예상되지만 내년 1월과 2월에는 예비력이 급감해 230만 킬로와트에 불과한 상황이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력당국은 영광 5, 6호기 부품 교체가 지연될 경우 예비력은 30만 킬로와트까지 추락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요즘 이상기후 때문에 여름은 너무 덥고 겨울은 너무 추운데요. 겨울철까지도 전력난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걱정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한국전력의 실적에 미치는 영향도 좀 알아볼게요. 이원용 전문가님, 원전 가동 중단이 한국전력 실적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일단 실적 부분에서는 4분기 영업이익은 일단 박살이 날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컨센서스 나온 것을 보니까 대략적으로 3천억 정도 이상이 감소 효과로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현재 위조 부품 7,682개 중 5,233개가 지금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연말까지 전면 교체를 할 것이고요. 5호기와 6호기에 각각 1,000메가와트의 그 발전량이 지금 감소가 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이 아마 한국전력에 대한 영업이익 감소 추세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 대안으로는 LNG 발전을 돌려서 이 부분을 충당해야 되는데 충당 비용이 대략적으로 약 2,400억 정도 비용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2012년도 4분기 실적에서 약간 영업이익이 감소 추세를 보여서 4분기 때는 일단은 실적에 대한 부분은 별로 좋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4분기 한국전력 실적, 가뜩이나 또 이쪽도 요금 인상도 잘 안 되는데 그래서 사익까지 표명했다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또 실적 전망이 좋지가 않군요. 그러면 한국전력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일단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 영향은 단기적인 흐름으로 마감될 확률이 좀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장 중요시하게 우리가 봐야 될 점은 전기료가 앞으로 더 인상이 될 것인가 말 겁니다. 근데 5호기와 6호기가 정지가 돼서 뭐 LNG 쪽으로 수요를 더 늘린다면 한국전력, 그러니까 정부가 갖고 있는 그런 발전 기반 설비에서 나오는 전력이 아닌 민간 발전소에서 전기력을 더 끌어올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한미 FTA에서 쟁점이 되었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정부가 갖고 있는 부분을 공공 부분을 자꾸만 민간화로 시켜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었죠. 민간화를 할 경우에는 민간 기업 간의 경쟁이 붙기 때문에 뭐 단가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될 것이고 뭐 이것이 뭐 좋은 여건이 된다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민간 단체들이 만약에 전기료 쪽으로 만약에 들어가게 된다면 발전 설비 쪽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전기료는 당분간 인상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지금 놓여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최근에 한국전력이 전기 단가가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전기료가 인상한다는 것을 좀 약간 부정하고 좀 압력을 치사했습니다. 근데 5호기와 6호기가 정지했고 이 부분 인하하는 압력이 일단 물 건너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뭐 민자 발전이 늘어난다면 당연히 전기료는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안 좋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저는 호재라고 봅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은 반사이익을 노리는 관련주들은 주가 흐름이 어떤가요? 김현웅 PB님. 네, 뭐 정확하게 좀 말씀드리면 이제 반사 이익을 취한다. 그 원전이 중단돼서 어떤 가동이 중단돼서 이제 반사 이익을 취한다. 솔직히 이런 말은 좀 말이 잘못됐습니다. 일단 뭐 반사 이익을 노리는 관련주라고 하면은 대체 에너지 관련주들을 시장에서는 얘기하곤 하는데요. 네. 원전이 중단됐다고 원전 이제 그만하고 이제 뭐 태양광, 풍력, 스마트 그리드만 할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과장된 측면이 있는 거군요. 네. 과장이 돼도 너무 과장이 된 그런 단어 자체가 그렇고요. 네. 일단 대체 에너지는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단기 모멘텀 정도로 끝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유를 뭐 어떤 원전이 이제 더 이상 돌아가지 않아서 이런 게 아니고 삼성 SDI라는 종목이 이제 방막 전지를 본격화한다고 합니다. 그 회사에서. 그리고 최근 들어서 그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 중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 정책이 있죠. 예. 그래서 그런 효과는 이제 단기적으로 있을 뿐이지 뭐 원전 가동 중단 때문에 반사 이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주가 그 태양광 업체들의 주가를 봤을 때는 바닥권에서 반등이 좀 나오곤 있긴 합니다. OCI라든지 또 S에너지라든지 SFC, 이 S에너지, SFC 이 두 종목은 태양광 종목 중에서도 굉장히 펀더멘털이 양호한 종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주목을 하고 있고요. 다른 태양광 뭐 종목들 전체적으로 다 바닥권에서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대바닥을 쳤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풍력주도 이제 반사이익이라고 오해를 하는 종목인데요. 네. 뭐 업종인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대선 효과로 그냥 반짝 상승할 뿐이지 영업이익률을 고려를 해보면은 아예 매매를 하시면은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 그리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떤 정부 정책적으로 어떤 수급을 관리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지원이 나가는 그런 그 업종이기 때문에 LS라든지 일진전기 이런 종목들은 좀 펀더멘탈이 양호한 종목들은 좀 중장기적으로 지켜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3만 원 선 돌파를 앞두고 이렇게 한국전력 한전 사태가 터져서요. 여기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악재적인 측면이었지만 또 전력난이라는 또 유틸리티 전반적인 어떤 또 하나의 모멘텀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유틸리티 전반에 대해서 좀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훈 기자, 18일 정부가 발표한 중장기 전략 보고서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 볼까요? 정부는 지난달 18일 중장기 기후변화 에너지 정책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스마트 그리드를 키우고 지역별로 소규모 발전소를 짓는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형 발전소가 지역마다 전력을 공급하는 기존의 방식을 뜯어고치고 각 지역마다 중소형 발전소를 건설해 자가 소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향후 20, 30년의 시계로 추진될 정책들입니다. 전력 공급 체계에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에너지 해외 의존도가 높고 에너지 다소비국으로 분류돼 향후 전력 수급 여건이 걱정된다는 우려에서 나왔습니다. 지난해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에너지 수요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한국은 연평균 1.6% 증가해 경제협력개발기구 연평균 증가율 0.4%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 세계 연평균 증가율 1.4%보다 높습니다. 그러나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발전소와 송전망을 확충한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보고서에선 이를 두고 현재 채택하고 있는 집중형 전력 공급 체계의 한계로 분석했습니다. 집중형 전력 공급 체계는 소수 대형 발전사가 제한된 지역에 대형 발전소를 건설하고 각 수요지에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큰 규모의 발전소는 하나 짓는데도 막대한 자금과 시간이 듭니다. 입지, 환경, 보상 문제 등도 매번 지적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방식을 고집하는 것은 향후 전력 수급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보고 전력 공급 체계를 분산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분산형은 천연가스 등 중소형 발전소를 수요지 인근에 건설하거나 전력 소비자가 신재생 에너지 등 소규모 발전 시설을 각 지역에 구축해 자가 소비하는 방식입니다. 예. 정부에서는 스마트 그리드를 밀고 있습니다. 네, 전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거죠.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 가운데 또 하나인 온실가스 감축 체제 구축, 또 탄소 배출권 거래제 시행, 이것과 관련해서 종목들은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원용 전문가가 짚어주시죠. 예. 2020년 이후에는 모든 당사국이 감축 목표를 지금 상향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온실가스 관련주로 하면 우리가 후성이라든지 그다음 KC코트렐, 휴캠스, 한솔 홈데코를 보통 꼽는데요. 지난번 그 송도 쪽에 온실가스에 관련된 부분 협약 때문에 주가가 순간적으로 급등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계속 하락 추세에서 오늘쯤에서 약간 좀 바닥을 좀 잡아주는 성향이 좀 보여줬습니다. 즉각적인 반응보다는 약간의 그 이슈에 따른 단기적인 성향 정도로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보다는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LNG 사업 쪽이 약간 특수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한국가스공사가 있겠고 두 번째 종목은 삼천리라는 기업이 있을 겁니다. 주가 흐름을 보시면 한국가스공사가 오늘 현재 지금 굉장히 추세가 지금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고요. 지금 4.7% 정도 지금 움직이면서 우상향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LNG, 그다음 쉘가스 모멘텀, 그다음 대선이라는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호재가 겹쳐 있는 사업을 벌이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주가 흐름이 더 좋다라고 보고요. 온실가스보다는 온실가스를 적게 나는 LNG 사업 분야에 대한 부분이 좀 더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온실가스 관리보다는 온실가스가 적게 나오는 쪽에 자원에 관심이 크다. 한국가스공사 현재 52주 신고가 오늘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수급에 대한 그 논의와 관심들이 아주 높습니다. 김현웅 PB님, 미국 대선에서도 이게 또 주요 핵심 이슈가 되기도 했었고요. 네. 관련주 영향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그 에너지 수급 구조 변화에 대해서 우리나라 내부터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정책 자체도 이제 에너지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지금까지는 공급을 하는 그런 정책이었다면 일단 수요를 관리하는 정책으로 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지능형 전력망 기본 계획이고요. 그 골자를 봤을 때는 스마트 그리드를 구축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보급하고 결국에는 에너지원을 분산한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에너지원의 현실적인 분산의 대체원은 바로 최근 들어서 부각이 되고 있는 바로 셰일가스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내용이고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그 LNG 수급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가격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본 원전 재가동 요구가 증가하고 중국 원전 건설 재개로 LNG 수급 그리고 가격이 완화되고 있다라고 그리고 그럴 가능성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국내적으로도 결국에는 수요 관리 측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인 대안이 되는 셰일가스 이런 대안이 되는 업종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고 다른 어떤 업종보다도 가장 현실적이고 시추 기술이 개발되고 어떤 새로운 이제 에너지원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셰일가스. 이 업종 하나만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가스공사라든지 본행지업체, 화인텍, 한국카본 그리고 미주발 수주가 많은 좀 작은 피팅 업체가 있습니다. DK라든지 하이로코리아 이런 종목들의
어떤 주가의 흐름이 계속적으로 그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토론을 좀 슬슬 마무리 지어볼까 하는데요. 결론적으로 유틸리티주가 대안주를 넘어서 성장주로 또 증시에 우뚝 설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미 그런 주가 흐름은 좀 어느 정도 보여주긴 했는데요. 두 분의 답변 한 줄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두 분 모두 성장주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그러면 이원용 전문가님은 성장주라고 선택을 하신 이유 들어볼게요. 대부분의 유틸리티 관련 업종 기업들이 그 캐시카우 기업이라고 우리가 보통 분류를 많이 했습니다. 캐시카우 기업이라는 것은 성장성은 약간 정체적인 측면을 보여주면서 현금은 꾸준하게 들어오는 기업이라고 보통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이 기업들이 자꾸만 해외 쪽에 자원을 개발하고 어느 정도 또 기본적인 단가 인상을 지금 공공연금에 대한 부분이 단가 인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정체되어 있던 사업 부분이 성장세로 지금 계속적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뭐 대표적으로 한국전력이라든지 전력 생산에 대한 부분을 따지고 놓고 보면 민자 발전 부분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죠. 그리고 한전 KPS 같은 경우를 보시면 주가가 계속 꾸준히 상승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발전소가 계속적으로 건립되고 있고 해외 쪽으로도 계속 진출을 하고 있다는 거. 국내에만 국한되지 않고 해외 쪽에서 매출을 계속 올리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정체적인 국면에서 성장 국면으로 계속 어떤 사업적인 포트폴리오가 계속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멈춰있던 기업이 이제 뭔가 성장을 해나가려는 그런 기업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것이 아무래도 유틸리티 관련주들이 성장적인 모멘텀이 계속 불어닥치고 있는 그런 하나의 기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현우 PB님은요. 성장주로 선택하신 이유는 뭔가요? 네, 일단 한국가스공사 주가의 상승세를 봤을 때 이 종목 가지고 이게 경기 방어주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완전히 잘못 생각하는 거죠. 주가가 이미 보여줬습니다. 왜 이렇게 주가가 이제 성장주의 주가처럼 이렇게 흘러가는지 저희가 좀 살펴본다면 결국에는 결국엔 실적이에요. 성장주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그 경기 방어주라는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어떤 실적은 정해져 있고 굉장히 시장이 안 좋을 때나 경기가 안 좋을 때 잠깐 반짝반짝하는 것이 경기 방어주죠. 근데 성장주라는 것은 실적이 그리고 전체적인 산업의 트렌드가 구조적으로 커가는 것을 성장주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유틸리티 업종이 그런 트렌드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 전체적으로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데 환율 하락을 수혜를 입을 수 있죠. 그리고 하반기 실적이라든지 중장기적으로 실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 이유는 이제 전 에너지 산업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각국이 이제 기자 발전을 증설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증거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예.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한국가스공사를 두 분이 많이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종목의 주가는 얼마까지 가는 겁니까? 이원용 전문가님. 면으로 봐서는 마디 가격 돌파 나왔으니까 일단은 10만 원 코스는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우 PB님은요? 예, 저는 이제 3년 동안 들고 있어야 할 종목이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꺾이는 그 첫 번째 목표 가격보다는 시가총액으로 잡았는데요. 약 7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약 8만 5천 원 정도 되면 10조 정도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첫 번째로 꺾이는 이제 원인을 이제 유상증자 가능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네. 기업 금융을 하는 사람이라면 지금부터 계속 유상증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같은 기회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네. 그 전까지는 1차 상승을 해주고 유상증자 후에 충분한 조정 후에 다시 한번 2차 상승이 나오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 매수 노리시는 분들은 유상증자 구간의 주가 하락을 기회로 노리시면 되겠군요. 앞으로 3년 동안도 계속 봐야 되는 종목 김현우 PB는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유틸리티주가 성장주로 평가받기 위한 꼭 필요한 요소는 뭘까요? 다양한 이슈들이 논의가 됐거든요. 요금이 인상됐을 때 재무 건전성이 회복된다든지 스마트 그리드 같은 전력을 관리하는 쪽 아니면 등등등 하여튼 다양한 얘기들을 했습니다. 자, 요소를 한 가지씩 혹은 두 가지씩 선택을 해주시죠. 이원용 전문가님. 네, 일단 해외 쪽 개발, 그러니까 기존에 벌어졌던 그 시장 마켓에서 또 하나의 성장되는 그런 마켓이 또 하나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게 보통 성장주로서의 첫 번째 요건이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그 사업적인 포트폴리오가 다각화되고 있다라는 거. 이것이 아마 성장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해외 쪽에 개발 모멘텀이 있는 종목을 골라서 투자를 해야 되겠군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김현우 PB님은요?
예,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주 수익 모델이 이 트렌드와 맞는가, 3, 4년간의 트렌드가 맞는가가 바로 성장주의 뜻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셰일가스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이제 붐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막 시작되는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성장주라는 개념은 사실 가치주와 성장주의 차이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가치주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아이템, 주가가 굉장히 폭락했을 때 싸게 사서 적정 가격에 파는 것이 가치 투자 아닙니까? 근데 성장주 투자는 어떤 고평가를 실적 개선으로 계속적으로 해소하는 그런 종목을 찾아서 고평가에 매수할 수 있는 게 바로 성장주 투자거든요. 바로 그 해당이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게 바로 이제 한국가스공사 이 종목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김영훈 기자와 두 분 전문가님과 함께 했습니다. 이슈나우 세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슈나우였습니다.